세 번째, 출고 실링 마감이 상이합니다. 이거는 외관 평가의 방법과 매우 유사한데요. 출고품에는 언더코트 혹은 또 방청이나 소음 방지를 위해서 실링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종의 연식에 따라 모양의 변경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그 차에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양들이 제거를 하게 되는 이유나 뭐 불상의 이유로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모양으로 출고 실링의 마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고 교환 여부를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객 구성 부품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신품으로 부분 교환하였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부분 교환으로 해당이 돼서 전체 패널의 교환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자동차 정보만 제공하는 장우정TV입니다. 저는 FA 자동차 진단평가 오상석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해볼 컨텐츠는 자동차 진단평가 실전편인데요. 뭐 다른 유튜브 리뷰와는 다를 테니 한번 구독하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상태 점검에 앞서서 자동차를 평가할 때, 특히 사고 평가할 때 마구잡이로 내 마음대로 교환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공부 조금 하고,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평가에 앞서서 사고평가에 쓰이는 기호와 기호에 맞는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기호의 표기는 과거 이력과 현재 상태로 간단히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차체 이력 표기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영어의 약으로 표기하게 되어집니다. X는 교환 표시이고요. W는 판금, 그리고 현재 차체 상태 표기로는 부식 C, 흠집 A, 요철 U, 손상 T, 이렇게 상태를 나누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산다고 했을 때 그 기록부를 받아보시면 교환, 판금 기호 외에는 기록부에서 잘 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장에 나온 그 중고차들은 이미 상품화 단계를 거치면서 외관에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수리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록부에서는 교환, 판금 외에는 보기가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공정한 자동차 정보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X입니다. 교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평가하는 해당 패널이 교환으로 판별될 때 X를 표기하게 됩니다. 적용 부위는 외관으로요. 여기서 말하는 외관은 볼트로 고정된 차체 외부 패널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보실 때는 순정 부품 또는 튜닝 파츠로 교환이 되었을 때 교환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점검하는 패널에 탈부착 흔적이 있을 때 그 고정 볼트가 모두 다 4개 혹은 8개가 전부 다 재체결 흔적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드실 때는 교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금 도장으로 인한 탈부착 이력도 함께 교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고 부품을 사용한 교환의 가능성을 저기도 포함을 시켜서 교환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중고 부품으로 교환됐을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색 재조립품 또는 재도장한 이색 부품도 교환으로 마치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판별 방법은 똑같습니다. 4번, 출고 당시의 실링과 현재 마감이 상이하다. 차량마다 방청을 위한 실링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교환이 되게 되면 정상 범주에 들어간 패널에 대비해서 실링이 없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그 외판의 재질에 따라서 실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는 수입 차종의 일부 또는 뭐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재, 그 다음에 비금속재인 플라스틱 등 이런 것들은 실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판금을 하게 되면 실링의 재질이 출고 당시의 재질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지 마감재 사용으로 마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더 무른 재질의 이종 재질품을 사용해서 마감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정부 지침서에 표시된 수리 방법으로 수리가 다 되어 있으나 근데 출고 시 실링의 모양의 상태와 다르거나 재질이 달라서 혹은 없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때는 교환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요, 평가 제외하는 패널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비금속 재질의 외관 패널입니다. 비금속 재질의 외관 패널은 그 재질의 특성상 이게 신품인지 교환품인지의 구별이 어렵고 일부 제품 내 외부에 제작 일시 등이 마킹이 되어 있거나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패널을 탈착하지 않으면 관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류를 사용해서 제작 일시를 인쇄해서 부착하기도 하는데 다른 정비 또는 알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제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금속 재질의 외관 패널은 교환 평가에서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골격 부분의 세부 점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골격은 용접과 그 외의 방법으로 고정된 차체 골격에 해당합니다. 용접은 스폰 용접, 레이저 용접, 아크 용접 등이 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리벳 접합 등이 있겠죠. 네, 여기서는 골격의 재질이 금속재 또는 대체재, 여기서 비금속 재질의 카본 등이 이제 될 것 같은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 패널의 절단 부위의 시작점과 마무리점이 명확히 확인될 때 골격의 교환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중고품 어셈블리로 조립된 경우 교환된 범위가 조금 작게 일부분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교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환된 범위가 차체를 가로지르거나 차체의 일정 부분 이상, 한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 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접합 수리로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출고 실링 마감이 상이합니다. 이거는 외관 평가의 방법과 매우 유사한데요. 출고품에는 언더코트 혹은 또 방청이나 소음 방지를 위해서 실링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종의 연식에 따라 모양의 변경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그 차에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양들이 제거를 하게 되는 이유나 불상의 이유로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모양으로 출고 실링의 마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고 교환 여부를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골격의 구성 부품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신품으로 부분 교환하였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부분 교환으로 해당이 돼서 전체 패널의 교환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